기업 정부가 있는데 이 가계기업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 경기가 불안정하대. 경기가 불안정하니까 침체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소비나 지출을 가계에서는 줄이겠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소비나 지출을 잘 안 하겠죠. 돈이 많이 없는데 그치?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여기 안 썼어. 소득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기다 고용을 줄이고요. 사람을 쓰는 걸 잘 안 쓰겠죠. 그 다음에 생산을 줄이고 투자를 줄여요. 그래서 이 경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걸 최대한 이제 막아야 되는데 분위기를 그렇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경기가 불안정하면 불안정한 대로, 안정적이면 안정대로 너무 올라가면 이제 과열됐다고 그러는데 얘네 그걸 따라가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경기가 불안정하니까 정부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 안 쓰려고 하면 그러면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반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여기입니다. 그렇죠? 자, 셈이 밑줄 그은 대로 그대로 한번 그어주세요. 자, 정부는 정부대로 빨간색으로 다시 바꿀게. 정부 지출과 조세, 세금 걷는 거 있죠. 그렇죠? 이것을 조절하는 재정 정책을 펼치고요. 파이낸스, 재정 정책. 확장이냐 긴축이냐 맞지? 아까 여기 어디다 써놨을 텐데 그치? 여기에 재정 정책에다가 돈을 많이 풀 때는 풀어야 돼요. 그쵸? 많이 써야 돼요. 풀는 게 아니라 이제 쓴다라고 그죠? 확장, 우어, 긴축 두 개만 적어볼까요? 자, 확장.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에서 돈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확장 정책이고요. 재정 정책. 반대로 경기가 너무 과열됐어. 물가도 많이 올랐고 사람들이 돈을 막 흥청망청 쓰네? 그러면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긴축해야 돼요. 그쵸?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사람들 돈 많이 못 쓰게 해야 돼요. 그쵸? 자, 이게 누구의 정책? 정부에서 이제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여기 핵심은 뭐냐면 오른쪽에 중앙은행이라는 게 화폐를 발행하고 이자를 결정하는 이 중앙은행이 개입을 이제 뭔가 나서야 된다는 얘기가 두 번째인 거예요. 둘은 별개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이른바 통화량, 시중의 화폐 통화량, 그치? 화폐가 얼마나 시중에 돌고 있는지 그 화폐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통화 정책을 실시한대요. 그래서 딱 두 개예요. 정부에서는 조세 정책, 정부 지출을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중앙은행에서는 통화량을 결정하고 이자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은 요 이자율이 있어요. 요 이자율이 우리가 돈을 맡겨서 은행에다 맡겨서 받는 그 수익의 이자가 아니라 돈을 빌려서 내는 이자를 말하는 거야. 맞지? 그치? 둘 다 이자는 똑같거든. 금리라는 말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조정한다는 이 이자율은 돈을 빌려서 그 내는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에다 줘야 되는 이자. 맞지? 그치? 자, 그럼 이 이자율을 조절한다. 그러면 여기 상식적으로 지금이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기업이나 가게에서 투자나 지출이나 소비나 고용이나 이런 게 다 떨어졌어. 그럼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조세,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돼요? 깎아줘야 돼요? 당연히 감세를 해야겠지. 그치? 사람들 돈 많이 안 쓰고 있는데 여기서 세금까지 늘리면 죽으라는 얘기잖아. 그치? 세금을 깎아주거나 더 돈을 풀거나. 그치? 그래서 확장 재정에 감세를 합니다. 그렇죠? 조세는 감세, 세금을 깎아주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은 확장을 해요. 더 많이 지출을 늘려야 되죠. 그래서 시중에 돈도 많이 돌게 하고 자, 그런데 정부랑은 다른 거예요. 이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난 얘기도 나중에 이거와 관련돼 있어요. 아주 가장 중요하지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중앙은행은 또 별개예요. 자, 중앙은행에서 나서야 한다는 게 나중에 여기 보면 케인스주의냐 통화주의냐 이건데 중앙은행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 사람들이 통화주의자들이고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직접 이 재정정책을 펼쳐서 이 경기에 관여해야 된다라는 게 케인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케인스라는 학자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케인스주의라고 불러요.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정부가 나서야 된다. 정부의 나섬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 두 개가 부류가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중앙은행이 자, 통화량을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풀어야 돼요? 아니면 줄여야 돼요? 경기 불황이면 시중에 돈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돈도 잘 안 쓰고, 그치? 그러면 어때요? 통화량을 늘려야겠지, 그치? 당연하지, 그치? 시중에 돈을 좀 많이 늘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물어볼게. 이자율은, 그러면 시중에 돈을 주고 이 중앙은행은 직접적인 그 금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시중은행과는 달라요. 중앙은행에서 정해놓으면, 방침을 정해놓으면 시중금리 아니라 기준금리를 1% 인상합니다 하면 시중의 은행들은 인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1%까지는 안 해도 되고 0.5%, 0.6%, 0.7%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리더인 거죠. 그쵸? 지침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율을 경기가 불황일 땐 올려야 돼요? 낮춰야 돼요?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높게 받아야 돼요? 낮게 받아야 돼요? 사람들을 돈 많이 쓰게 해야 되겠지. 불황이니까 돈 많이 좀 풀어서 많이 쓰게끔 해야 되잖아. 부담 없게끔. 그치? 이자가 높으면 사람들이 돈 안 쓰겠죠. 야, 이자가 너무 높아.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니까 당연히 불황이면 낮춰야겠죠. 그쵸?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치? 그래서 이 두 개 중앙은행과 정부가 누가 더 나서야 되느냐, 누가 나섰을 때 효과가 없다, 누가 더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한 이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치? 나중에 이제 경제 대공황도 나오고 너희들도 너희들만의 이제 주관이나 주장을 이제 성립하는 걸 더 옹호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부분에 보시면 화폐, 이제 이 문단에 한번 볼게요. 이 문단 보이시나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자, 먼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자. 정부가 개입하느냐, 아니면 그냥 중앙은행이 결정을 하느냐. 중앙은행이 개입한다는 말을 안 써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비슷한 것 같지만 중앙은행은 조금 중앙은행에서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정하는 게 있으니까 정부 좀 나서지 마라 라고 주장했던 게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해볼까요? 통화주의,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보고요. 이 사람들 얘기니까. 자,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통화주의. 자, 오른쪽에 이제 밑줄 그어볼게요.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화폐 수요가 뭐냐? 오른쪽에 있어요. 자, 화폐 수요 별표 두 번째 줄. 특정한 시점에 화폐 수요니까 선생님 돈 쓰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특정한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싶어하는 화폐의 총액이 화폐 수요래요. 그러니까 명칭이야. 그게 진짜 헷갈리지? 화폐 수요 이퀄, 이 화폐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고 싶어하는 액수를 얘기한대요. 화폐 수요가 높다 하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갖고 싶어하는 거래요. 그냥 가만히 갖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 이것도 이게 포함이 되는 거겠지? 근데 왜 갖고 싶어하느냐? 그 화폐를 왜 보유하고 싶어하느냐? 이퀄 뭐예요? 돈이 내가 갖고 있으면 일단 오르거나, 마치 나중에 그 화폐의 가치가 더 상승하거나 혹은 더 나은 데 쓸 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이 화폐를 내가 갖고 있어서 좀 보유하고 있어서 그 화폐의 총액이 화폐 수요의 이 화폐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중의 화폐는 안 도는 거야. 사람들이 쓰지 않고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 밑에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을 했더래요. 대체 뭐지? 통화주의에서는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자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이자율이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봤다. 투자 수요는 여기 밑에 투자하는 데 쓰는 거지. 그치? 투자하는 데 사용하는 돈이 투자 수요고, 그 다음에 위에 화폐를 좀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게 화폐 수요인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 따라서 자, 맨 먼저 이 얘기예요. 불경기야. 그래서 나라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돈을 많이 쓴다고 했잖아. 돈을 많이 만약에 쓰잖아. 돈을 많이 막 썼어요. 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정정책을 펼치면 국민들은 그 돈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어.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고 돈을 좀 얻었으니까 이제 막 써야 되잖아. 근데 이 통화주의자들은 그 돈을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돈 많이 썼는데 그 돈으로 화폐 수요가 오히려 더 올라서 크게 증가해서 그냥 돈을 쓰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소득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 소득을 빨리 지출이나 소비에다가 막 해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화폐 수요만 증가하더래.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잘 안 쓰려고 하더래. 야, 이럴수록 더 모아야 돼. 야, 이럴수록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 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거래요. 그래서 하면 화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요, 안 풀려요? 나라에서는 쓴다고 해서 돈 많이 풀었지만 그 돈을 안 쓰고 가만히 갖고 있으니까 시중에 돈이 안 풀렸죠? 시중에 돈이 안 풀리니까 이자가 올라갔다고 본 거예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없는데, 야, 잘 생각해봐. 이것만 여기까지 이해하면 진짜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야. 시중에 돈이 없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겠지, 그치? 돈이 별로 없으니까 돈을 빌리러 갔으니까 이자 많이 내야 돼? 적게 내야 돼?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돈 빌려. 나 큰일 났다. 나 돈 필요한데. 시중에 돈이 많으면 돈 빌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거 이해됐냐? 예. 준수 약간 살짝 맞죠? 여름 8월 1일인데, 짜증나네. 뭐, 약간, 아니, 근데 이제, 진짜 본전 뽑았잖아, 오늘. 그치? 뭐, 이미 알고 있는 거라면, 땡, 규지만. 그치?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그러면 어떻게, 야, 그럼 더 역효과 아니야? 야, 나라가, 이 정부가 개입했더니 오히려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갖고, 이자율이 상승되면 사람들 돈 써, 안 써? 안 쓰잖아. 이자가 비싼데 돈 왜 써? 그러니까 역효과죠.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이자율이 높게 상승하니까 이자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투자 수요는 높아진 이자율 때문에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이거. 그거를 투자하고 생산하는 데 쓰고 누군가를 고용하는 데 쓰고 기업에서는 그렇지? 우리 가게에서는 소비와 지출을 막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역효과로 소비나 지출을 오히려 더 다운시키고 투자나 생산이나 고용을 또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본대요. 그래서 감소하면서 그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경기를 더 띄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라앉게 만든다라고 봤대요. 그래서 완전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돈을 쓴 만큼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누구주의요? 통화주의자들이래요. 그래서 이 통화주의자들은 중앙은행이 더 나서야 된다고 봐요. 이 두 개를 다른 걸로 별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불황기에는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결국 불황기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정책 말고요. 그냥 중앙은행에서 이 통화량, 아까 우리 했죠? 통화량을 늘리고 시중에 돈 많이 풀고 이렇게 찍어내는 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를 좀 낮춰주면 알아서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침체됐던 불황의 그 경기가 뜰부자, 부력 알죠? 뜰부자, 물에 뜨는 거 부력, 그치? 양은 기를 양자, 양육하다, 맞지? 그래서 가라앉았던 경제 분위기가 떠오르는 그런 효과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해서 벌어진다 라고 봤대요. 그게 통화주의자들의 주장. 끝! 그러면 마지막에 케인스주의 있죠, 그쵸? 이 케인스주의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반면에 했죠, 그쵸? 사문담은 마지막으로 봅시다. 경기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아까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핵심은 요거예요. 방금 전에 너희들이 이해를 했잖아. 화폐 수요를 이해했잖아. 정부가 나름대로 돈 많이 풀었는데 많이 막 지출을 늘렸는데 막 일자리도 막 공공 일자리도 막 늘리고 무슨 우리 지금처럼 뭐 지원금도 주고 막 이 직간접적인 형태로 돈을 많이 풀었는데 사람들의 화폐 수요가 늘어나는 바람에 돈이 안 풀린 역효과가 생겨버렸어요. 금리도 올라가고, 그치? 근데 이번에는 이 케인스주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왜? 이게 새로운 단어가 또 등장해요. 여기 하나가. 자, 오른쪽에 화폐를 교환 수단으로 한번 보지 않고 이른바 여기 두 번째 줄에 이렇게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이자율과 역의관계, 반비례관계를 역의관계를 하거든요. 이자율과 역의관계를 가지는 투기적 화폐 수요가 존재하더라. 투기적 화폐 수요. 투기가 뭐지? 부동산 투기, 달러, 금, 맞지? 뭐 이런 투기, 소비를 하는데 그 소비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제 소비나 지출, 막 긍정적으로 연쇄효과. 내가 치킨 사 먹으면 치킨집 사장님께서 돈 버셔서 그것도 어딘가에 소비하고 돌고 도는 게 아니라 묶어두는 거 있죠, 그쵸? 이게 이른바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말로 또 다른 말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많지, 파생되지, 그치? 유동성의 함정. 유동성은 현금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편의점에 갔다가 초코해몽 하나 사 먹었는데 500원이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아저씨 잠깐만요. 저 집문서 좀 팔고 올게요. 말도 안 되지, 그치? 여기 땅 문서 좀 맡길 테니까 일단 거슬러 주실래요? 그건 유동성이 아닌 거예요. 아주 낮은 거예요. 높고 낮은 거를 따지는데 현금이 유동성이야. 그러니까. 근데 유동성의 함정이 뭐냐면 돈을 풀었는데 그 돈으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약간 투기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투기적 화폐 수요는 통화량은 늘어나지만 그래 니들이 말하는 대로 통화량 조절해보자. 통화량은 늘어나는데 그 통화량을 늘어나도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더 높은 이익을 위해서 그걸 달러로 교환해서 달러를 같이 집에다 보관하거나 금을 산다거나 금태 그 맞지? 그 다음에 땅이나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또 집을 사서 이 집값이 올라가면 나중에 팔아야지 하면서 엉뚱한 데 소비를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2009년도에 미국에서 그 수많은 집들이 엄청 거품이 심했어요. 버블이라고 하지, 그치? 집값이 너무 오르는 거야. 내가 5천만 원에 샀는데 집값이 막 1억 5천, 2억 막 엄청나게 이 집값이 상승하니까 너도 나도 집을 사는 거야. 그런데 언젠가는 그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넘치는 날이 있겠지. 저마다 자기가 다 집을 사니까 이제 집에서 살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품이 쑥 빠졌어요.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그 유명한 몇 조 원의 시가총액 몇 조 원의 그 회사, 신용평가 회사가 부도가 나는 사건까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엄청나게 풀었는데 사람들이 그걸로 집만 사는 거예요. 엉뚱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올랐으면 나이스 개이득했는데 5천만 원 빌려서 집을 사놨는데 내 집은 따로 있지만 5천만 원 주고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1,0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4천만 원, 5천만 원, 1억 수억 원의 그런 이제 부도를 낸 사람들,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거. 그게 2009년도예요. 그래서 케인스주의 학파들은 따라서 통화정책을 니들이 말하는 중앙은행에서 통화량을 늘려봤자 이자율을 낮추고 그 다음에 통화량을 늘려봤자 투기적 화폐 수요만 증가할 뿐이다. 사람들이 그 돈으로 엉뚱한 짓만 할 거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 엉뚱한 짓만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일자리 주고 돈 주고, 그치? 직접 지원도 하는 게 훨씬 낫다.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 말대로, 통화주의자 말대로 중앙은행에서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춰봤자 투기적 화폐 수요만 늘어나니까 정작 사람들이 소비하고 지출하는 것, 가게나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가 전혀 거의 없다 라고 주장한 게 누구 얘기요? 요 얘기예요. 케인스주의. 그래서 끝이에요. 맨 마지막 끝이에요 했는데,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4문단에 나온 게 뭐냐면 이것만 동그라미 치고 이제 문제만 풀보고 한번 맞추고 끝내볼게요. 승수효과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고 구축효과 한 번만 동그라미 해보시고, 지금 해마고 얘기했던 거예요. 나라가 경기가 불황이어서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어서 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중에서 정부가 확장 재정, 돈을 많이 쓰는 이 재정 정책의 효과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승수효과, 촉진됩니다. 승수효과. 누구에게 좋은 얘기예요? 케인스주의 학파들에게는 정부의 개입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 케인스주의 학파들에게는 승수효과. 그치? 자, 반대로 야, 올려봤자 하나도 쓸모없어. 맞지? 니들이 이렇게 올려봤자 사람들의 화폐 수요만 증가하고 정작 그거를 쓰려고 하진 않고 보유하려고 하더라. 그치? 투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쵸? 안 쓰는 건 비슷하지만. 그래서 별로 효과 없을 거야. 이자율만 오히려 높아질 거야. 시중에 돈이 안 돌아갔고 오히려 이자만 높아져. 그러면 이 통화주의자들은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승수 효과 더 좋아질 겁니다. 반대로 구축, 더 위축될 겁니다. 뭐예요? 구축 효과가 되겠지. 그치? 한편 승수 효과가 발생했을 때는 마치 어디 가냐? 구축 효과. 케인스주의는 승수 효과. 구축 효과 어디 갔냐? 네, 밑에 있었네요. 결국 세금으로 민간소유가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이건 통화주의자들의 입장이 되겠지. 마지막 4문단이 그러니까
이 확장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케인스주의 승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맞지? 반대로 통화주의자들 아니에요. 그거 구축 효과 오히려 더 위축됩니다. 더 악화시켜요. 그치? 그 얘기가 여기 얘기예요. 원래는 이렇게 뭐 이제 막 좀 자세히 막 하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지출을 늘린다는 게 뭡니까? 공공사업에 투자하고 다리를 놓고 맞지? 건설 막 이제 건설을 많이 하는 거. 인프라가 뭐냐면 도로, 뭐 이제 밑에 막 수도관 막 등등등등. 직접 지출할 수도 있어요. 우리 보조금 좀 전에 우리 민생회복지원금, 공공의 일자리 늘리고 뭐 이러는 거, 그치? 자, 그러면 밑에 요것도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고 별로 네,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3번까지만 문제만 풀어보시고 지우도 딱 문제 답만 맞춰가면 되겠다. 그치? 증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 문제 꼭 풀어서 뒤에 해설 보고 맞춰보세요. 그쵸? 중요한 거 했으니까.